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찡꾸TV 김광삼으로서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일파만파 엄청 사회적 혼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유심 측과 관련돼서 이제는 이제 동영상에서 대처하는 방법이랄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SK텔레콤에서 유심 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고객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다 가입을 하도록 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유심칩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킹됐다고 하니까 공포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SK텔레콤 가입자가 알뜰폰까지 포함하면 한 2,5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저도 SK텔레콤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내 유심칩이 도용된 거 아니야? 어디서 문자 하나만 와도, 아니면 어디서 전화가 와도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우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이제 스미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하고 어떻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악용해서 보이스피싱과 이제 스미싱 시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걸 KISA 키사라고 하는데, 그 SK텔레콤 유심 여기에서 보안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악성 앱 감염 등의 문구를 포함하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텔레콤 유심이 해킹됐습니다, 아니면 악성 앱에 감염됐습니다, 이런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앱을 설치한다랄지, 아니면 민감 정보를 보낸달지, 그런 식으로 이제 탈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칭은 정부기관 아니면 이제 SK텔레콤을 사칭하는 게 주라는 거고, 이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자를 보내서 고객센터로 전화해라. 그래서 고객센터에 저희가 전화를 하죠. 하면 지금 그 악성 바이러스랄지 이런 것들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시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격 제어 앱은 사실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면 먼저 보안 점검 해보겠다, 그리고 악성 앱도 검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명목을 내세워 가지고 원격 제어 앱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원격으로 이 휴대폰을 제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치밀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일단 그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 문구를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 유심 바꿔야 되는데 문자 보면 답장 줘, 이런 글들. 그리고 김광삼님 당신의 유심이 해킹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것이 유심이 해킹됐어. 그러면 그 문자로 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자, 그 범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원격으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악성 앱을 설치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이제 탈취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이런 앱이 설치되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통합신고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진행하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내에서 문자 수신 화면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스팸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만 누르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 포함하면 인터넷 주소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걸 클릭만 해가지고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앱을 설치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앱 삭제하기랄지 수동으로 삭제하기랄지 아니면 서비스 센터 방문한달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출처가 불명한 사이트 자체는 클릭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도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 바로 삭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개인 정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은행에 인터넷 뱅킹이랄지 이런 거 외에는 특히 인증번호랄지 모바일 결제하는 경우는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앱에 감염됐다랄지 아니면 내 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이 되면 이제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청을 해두면 2차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결제 내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앱에 감염이 되고 한 상태에서 이제 결제가 나도 모르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차단 서비스랄지 이런데 신청해서 2차 피해를 예방을 해야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진흥원이랄지 이런데 전문가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막아야 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